오늘 이 자리는 정몽규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와 한국 축구의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각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준비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는 정몽규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축구인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 국민에 대한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는 지난 12년간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축구협회가 미진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저에게 팬들이 직접 보내셨던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 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제55회 대한축구협회장을 출마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과감한 개혁으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열린 행정을 통해 협회장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빛나지 않은 곳에서 한국 축구를 위해 노력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집행부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축구협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현재 200명 내외의 협회장 선거인단을 2배인 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가버넌스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린 행정을 위해 상장 기업 수준의 투명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소통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행정적 지원과 인재 등용을 하는 등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훌륭한 지도자를 투명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전력강화위원회의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으로 가다듬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여 2026년 월드컵 8강, 2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7년 아시안컵 우승, 28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FIFA와 AFC에서 축구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FIFA 평의회 등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미래 세대를 국제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국제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축구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의 건립은 단순히 경기장과 건물을 건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소년부터 성인, 국가대표까지 각급 경기부터 전국대회, 리그까지 한국 축구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자 한국 축구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유소년 선수부터 지도자, 심판, 의무 트레이너까지 과학적으로 육성될 것이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잔디 연구까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과 가까운 축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임기 내
차질 없이 모든 건설을 마무리하고 센터의 법인화, 수익화, 자립화 3단계를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센터를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디비전 승강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축구 저변을 키우겠습니다. 1부부터 7부까지 축구를 즐기는 모두가 참여하는 한국형 디비전 승강제를 27년까지 완성하여 축구가 국민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분리 운영 중인 프로, 세미 프로, 아마추어 디비전 시스템을 통합하고 하부 리그의 체질 강화와 전문성 확보,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원 축구를 강대강 리그, 대회 구조로 개편하여 유소년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최상위 프로리그부터 뿔뿔이 동호인 리그까지 이어지는 역동적인 경기 속에 월드클래스 스타들이 등장하고 클럽 문화와 팬덤이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방안은 후보 등록 위에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축구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을 꿉니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그간의 노력들이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히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낍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헌하겠습니다. 디비전 승강제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 준비된 미래 대한민국 축구 선진화를 위한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축구인 여러분께 반드시 축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협회 운영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이게 시스템 문제인지 저 개인적인 문제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적받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기장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또한 그러한 지책에 통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 종합센터에 내년 중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디비전 시스템에 있어서도 아직 완결됐다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다시 제가 이렇게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틀어지면 한참 천안센터는 물론 디비전 시스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게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힘들지만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나 가까운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정부 지침과 반하여 어떻게 계속 축구협회를 할 수 있느냐,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 진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팬들께서 뭐 여러 가지 그 걱정해 주시는 거, 또 우려하는 것들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뭐 문체부에서 뭐 예산 삭감 뭐 이런 거를 뭐 예산 삭감을 말하시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부금은 그 특별히 저희 협회가 그 문체부와 상의해가지고 특정으로 하지 저희가 그 기부를 한 푼도 허투루 쓰는 것이 없습니다. 문체부를 잘 설득할 거고요. 그리고 문체부가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뭐 정부와 여러 가지 오해가 그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처음에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월드컵 분담금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드컵 분담금을 왜 축구협회가 선수들한테 다 안 주고서 뭐 한 45% 정도밖에 안 주느냐 이런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한 30%에서 제일 많이 주는 나라가 한 45% 정도 그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월드컵 참가하면서 쓰는 경비로 충당을 하고요. 또 남은 한 25%, 30%는 축구 발전, 유소년 축구 발전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거에 대한 그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시안컵 유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약간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안컵을 뭐 저희가 그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AFC에서는 그 AFC의 기여를 그 재정적인 기여를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30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00억이라는 돈이 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 그 10대 재벌이 거둔 돈이 311억인가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문체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동료가 있어서 600억을 쓰게 썼습니다. 그렇게 또 진짜로 그때 걱정이 됐던 부분은 진짜 저희가 아시안컵을 유치했을 때 그 600억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뭐 그 사우디랑 카타르랑 합쳐가지고 1,800억이라는 커다란 숫자를 했기 때문에 뭐 AFC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타르 그 사우디를 그 손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 충분히 아마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된 게 여러 가지 후에 그 문체부 감사 이런 거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일이 누구만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상황은 저희가 한 1,7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한 700여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1,000억 이상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 벌써 2,000억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완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완전히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자금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최근에 중개권 협상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충분한 재원이 있고 은행에서 절대로 충분한 자신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리고 제가 한다면 문체부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체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거기가 협회 건물 사무실이 있는 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타디움 안에 그걸 사무실을 얼마든지 지금 건설 도중에 있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그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사무실 또한 숙소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같이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비전 시스템도 뭐 지금 그 가장 어려운 것이 뭐 1부, 2부 승강대 때도 그랬듯이 3부, 2부, 3부 연결하는 것도 프로 구단과 프로 연맹과 이게 설득하는 부분이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가장 설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선 도전이 마지막 도전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마지막 요번에 당선된다면 마지막 임기 동안 뭐 다음 그 축구협회장 할 그 인재를 많이 그 후보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더 이상 뭐 여기 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더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감독 선임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 모든 인사 문제가 그렇듯이 누구를 인터뷰하고 누구를 만나고 인사는 결과로 발표하는 거지 그 과정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요번에 그 AFC 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었는데 그때 뭐 AFC 회장도 계시고 FIFA 회장도 계셨는데 뭐 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 그 모니터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 가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 아니면 많은 FIFA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 감독 선임에 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그 단체 뭐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자꾸 인사 문제는 결과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중개된다는 것은 조금 다시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은 그 질책과 비난 그리고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 프로세스나 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매년 받아왔을 때 그때 사면 그 해만 빼놓고는 항상 S등급 가장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처음으로 공익 지정단체 유사 지정단체도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처음 문체부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때 규정을 아주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문체부 업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그런 규정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런 거에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다들 반성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내부에 비판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반성한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12년 전에 선거를 처음으로 경선했고 12년 만에 다시 경선을 하는데 제가 뭐 기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좀 소통보다는 효율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좀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혹시 다시 당선된다면 더 소통 여러 뭐 협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분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를 하게 되면 뭐 항상 이편 저편으로 나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투표 후에 뭐 두 동강 세 동강 난 부분을 어떻게 화합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축구협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항상 선거 과정에는 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허정무 감독께서는 뭐 남아공에서 16강을 원정 16강을 최초로 이룬 아주 훌륭한 감독이시고요. 그리고 심은성은 뭐 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열정적인 해설위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듣고 또 일리 있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소통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버넌스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문제됐던 배드민턴 협회의 경우에도 아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생활체육 부분이 많이 대표해서 선출된 회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에이트가 그 중에 좀 많이 적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12년 전에는 협회 지배 구조가 16개 시도와 연맹들 2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구조가 많이 틀려져 가지고 그때는 프로 구단이 한 표밖에 없었습니다. 2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200에서 뭐 400 선거인단을 늘리겠다고 그런 부분 중에서 팬들이나 아니면 또 팬들의 스폰서들은 팬들의 지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해관계자로서 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어떻게 더 잘 국민 내 의견을 잘 반영하느냐는 지배구조에 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에서도 똑같이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단임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여러 가지 축구협회 문제도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전부 다 해결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버넌스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문제됐던 배드민턴 협회의 경우에도 아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생활체육 부분이 많이 대표해서 선출된 회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에이트가 그 중에 좀 많이 적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12년 전에는 협회 지배 구조가 16개 시도와 연맹들 2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구조가 많이 틀려져 가지고
그때는 프로 구단이 한 표밖에 없었습니다. 2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200에서 뭐 400 그 선거인단을 늘리겠다고 그런 부분 중에서 그 팬들이나 아니면 또 팬들의 그 스폰서들은 팬들의 그 지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이해관계자로서 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어떻게 더 잘 국민 내 의견을 잘 반영하느냐는 지배구조에 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에서도 똑같이 뭐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뭐 단임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뭐 여러 가지 그 축구협회 문제도 그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뭐 전부 다 해결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뭐 지금까지 뭐 박지성 그 유소년 부부장이 계셨고요. 그 이영표 그리고 뭐 이동구 뭐 여러 가지 그 스타들이 많이 그 협회에서 그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거를 겪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후보군도 그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으로서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회장께서 뭐 사무총장을 몇 년 하시고 많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회장하는 걸 봤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축구인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같은 이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50몇 억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사실 3천억의 투자에 비해서는 뭐 50몇 억도 큰 돈이고 또 거기에 몇 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필요성 대의 명분 제가 미워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물론 대의 명분이 되면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가 명분이 사무실을 했다 그건데 사무실 거기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사무실을 안 했는데도 계속 그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명분이 쓰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잘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한 16%, 17% 됩니다. 근데 17%, 16%를 정할 때도 충분히 유소년 아니면 여자 축구 발전 이런데 특정 사업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줄어들면 특정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이유 없이 보조금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체부를 잘 저희가 설득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파주 종합센터 파주 NFC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리스 기간이 지나고 5년을 연장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새로 투자, 이제 파이프던 설비던 이걸 바꿔야 될 시간이 도래했고요. 그리고 또 잔디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압축이 돼가지고 조금 이것도 다시 이렇게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계속 또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월세집에다가 큰 비싼 뭐를 설치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제 집에다가 투자하고 그래야지 더 되지 않나. 물론 뭐 자기 집도 있고 또 사무실 옆에 또 집이 있고 그러면 되지만 그런 거는 좀 그 효율성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자세한 그 비용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집을 두 군데 갖고 있으면 이중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재정적인 거를 뭐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재정적인 것도 부분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AFC 회장이 오셨을 때 그 천안을 가셨고요. 그리고 그 FIFA 회장도 이번에 오셨을 때 뭐 상당히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천안 모델은 그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와 축구협회의 그 굉장히 그 재미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천안시에서 아니면 충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고 저희도 뭐 1,700억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이러한 규모의 것은 어스파이어 그러니까 카타르의 어스파이어 이외에 그 아시아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FIFA나 AFC에서도 이 부분에 그 한국에서 이 지역의 그 심판 아카데미나 아니면 뭐 지도자 강의 이런 거를 이쪽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뭐 했습니다. 그리고 또 FIFA에서는 또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번에 그 아시아 각 협회에도 다 잘 설명을 드렸고요. FIFA 총회에서도 이런 거를 잘 설명해달라.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다. 또 축구 발전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공약을 먼저 등록부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다른 분들의 공약이 발표한 다음에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